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0화 사건 사고가 많은 인생은 나쁜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빰빠바밤. 드디어 100화네요. 우리 박수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야, 100회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네.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왔네요, 그쵸? 예. 어머,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뭐. 그쵸? 네. 근데 어쨌든 각자 소감을 한 마디씩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100회를 맞으신 소감? 자유인님. 오랜만에 소감이네요. 그죠? 아, 드디어 이제 뭔가 특정 포인트에 이제 도달했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처음에는 100화를 하는 게 목표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면서 뭐 이렇게 아주 많은 뜨거운 성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뭔가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예. 사실이고 예, 맞습니다. 또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예. 이거 여기서 끝낼 수는 없겠네 뭐 이런 계속 해야 이게 되겠네 떠밀려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이런 상황이 생각을 됐네요. 하면서 그죠? 예. 어쨌든 뭐 나름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예, 생각을 그쵸?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작두님은 우리 100화 하기 전에 이제 1화부터 하신 건 아니고 중간에 30화쯤에 이제 합류를 하셔서 이제 뭐 중간에 왔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미 이제 네. 우리 완전 멤버고 묻어가는 이제 사람은 아니어진 그죠? 그런 입장인 정규 멤버신데 어떻게 100화까지 오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일단 두 분에게 축하드리고 예. 올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탈이 제 인생에 더 많은 한 해였는데 네. 유일하게 가장 잘 긍정적으로 묻어가는 게 예. 여기 합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스트 하면서 우겼던 게 예. 가장 나한테는 득이 되는 예. 일이었고, 그리고 뭐 저야 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떠들다가 하는 사람인데 예. 하나하나의 어떤 주제를 잡고 논의하고 이야기 듣는 게 공부가 참 많이 돼서 참 예, 좋았고, 예. 공부가 많이 되고 예. 저뿐만 아니라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설령 우리 이야기가 재미가 좀 덜하다 하더라도 네. 의미가 있는 거라면 같이 생각해보고 누군가하고 토론해볼 수 있는 네. 귀중한 테마들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저는 자녀들하고 이 주제를 나누는 거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렇죠. 예. 일반 직장인들도 생각해봐야겠지만 고등학교 좀 되는 친구면 무게를 살짝 좀 덜어내면 얼마든지 다 토론하고 의견 나눌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양이 그네들의 인생에 든든한 베이스가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케이. 예. 그 인문학이 자녀와의 관계 그죠? 뭐 설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죠?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이유가 술자리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예.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방송도 그죠? 그렇죠. 술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만한 예.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런 거잖아요. 철학자 누구 얘기를 인용하고 이거 안 배워도 좋다 이거야. 그 답이 나올 때까지를 물고 들어가는 질문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든지 대화가 이끌어지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이유는 자녀 그 대화 자리에서 좀 아는 척하기 위한 거고 그게 바로 교양이에요. 교양. 교양은 내가 좀 배운 사람이다라는 티를 내기 위한 목적이 교양이거든요. 저희가 언젠가 교양에 대해서 한번 다루기도 할 텐데 그래서 이 그 배운 티를 내기 위한 목적인데 이게 좀 말하자면 좀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지적 허영심이라고 얘기할 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허영심은 일반적으로 나쁜데 유일하게 지적 허영심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출근길 인문학이
그 책 일일이 뭐 철학책, 인문학책 읽기 어려운 분들한테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면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녀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냥 아버지의 경험만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그 인문학적 사유에 기반한 얘기를 하시면 좀 꼰대 소리를 좀 덜 듣게 되면서 좀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주인공이신 우리 철학자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아요 네. 저는 맨날 우리가 질문만 그죠? 받고 그러니까 취조당하듯이 맨날 그죠?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그 크고 대단한 일을 한 번 하는 걸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꾸준히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저희 그 출근길 인문학이 이제 100회까지 왔는데 사실 큰 변화가 일어났지는 않았죠. 근데 작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 계속한다 이러면 이것들이 우리 방송은 물론이고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00회를 맞이하면서 또 이제 그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양질 전환의 법칙. 어쨌든 꾸준히 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에게 좀 직장 출근길이 좀 예전보다 좀 더 즐겁고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죠. 제가 오늘 주제를 잡은 이유는 우리 작두님이 올 한 해 다사다난하시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시고 이러셨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사건 사고가 많은 인생은 나쁜 것일까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자기 인생을 좀 평가를 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사건 사고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는 못하겠지만 네.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굴곡이 참 많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은 해요. 예. 그냥 오죽하면 작두냐 예, 이런 그죠? 생각이 들고. 예. 네. 올해 제일 기억나는 사건 사고가 출근길 인문학에 합류하신 거. 그렇죠. 그죠? 네. 예. 이 사건 사고는 본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깊이 있어질 거다. 네. 깊이 있어질 거고 약간의 지적 향기도 좀 날 수 있을 거고 네. 어쨌든 좀 긍정적 누군가의 대화에 예. 조금 천박함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될 그죠? 거다. 네. 좋습니다. 그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본인의 인생을 평가할 때 사건 사고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예.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가 있나요? 올해요? 뭐 올해건 뭐 인생 전체로건. 아 인생 전체에서는 너무 많은데. 네, 뭐 그냥 올해만 얘기를 하면 저도 뭐 이 팟캐스트를 한 거 예. 뭐 이런 게 제일 예. 중요하고 그러네요. 크고 그죠? 예. 또 생각해 보면 또 뭐 이렇게 동영상 강의 촬영도 느닷없이 한번 하게 됐고 그러시네요. 책도 그죠? 책도 내고 예, 책도 내고. 내고. 예. 뭐 이런 일들이 좀 예. 있었네요. 네. 다 주로 좋은 일들만 떠올리시네요. 그죠? 네. 아니, 나쁜 일이 되게 많았는데 네. 얘기하기 싫고 이래서.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되죠. 그죠? 네. 그러고는 그게 다음 인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건 사고가 많은 인생은 나쁜 것인지 이 사건 사고라는 주제로 인문학적 얘기를 할 텐데요. 왜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죠. 가령 이런 경우 많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 뭐 몸을 크게 다칠 경우도 있고 가족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죠? 또 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는 사람도 있고요. 재미삼아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워너비? 그죠? 재미삼아 했던 취미에 꽂혀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취미를 아예 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만나는 사건 사고는 당사자의 인생 궤도를 바꾸어 놓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사건 사고로 인해 당초의 인생 경로가 급격히 틀어진 경우입니다. 두 분도 그런 경험들은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라고 해서 됐기보다 저도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 세계로 나오게 된 것도 그렇죠. 예. 전혀 뜻하지 예, 않았어요. 이 세계는 강의 세계에 음. 나오신 걸 말합니다. 예. 뜻밖의 상황, 예. 네. 사건 뭐 그렇죠. 이런 거였죠. 저희는 다 그런 어떤 직업적인 변화 이런 그런 것들을 또 겪으셨죠. 경로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사실 결혼 하게 되는 결혼 큰 그렇죠? 사건. 대체로 이상형과 결혼을 안 하죠. 네. 얼떨결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처럼 사람들의 인생은 대체로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 뜻대로 안 돼요.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기존의 인생 경로가 바뀌기도 하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제가 10수년 전에는 다른 사람처럼 저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인문학에 꽂혀가지고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게는 인문학과의 만남이 인생 궤적을 바꾸어 놓은 일대 사건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사례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에요. 저 같은 사례는. 사건 사고로 인해 인생 경로가 바뀌는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혹시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 읽어보셨죠? 네. 전 읽다가 말았던 말았고. 것 같아요. 네. 작두님 첫 문장이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소설 첫 네, 문장. 예, 그죠? 예.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문장만 기억한다는 기억하는 거지. 거죠? 예. 예. 사실 그게 다인 것 그죠? 같아요. 근데 이게 안네 카레니나 같은 경우가 이게 대표적으로 이 스토리가 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설은 주로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천박하게 와서 막장 드라마가 된 거고 그쵸?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이 소설 기본 스토리도 이런 거예요. 러시아 정계에 잘 나가던 정치인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둔 남부러울 것 없는 여주인공이 젊은 백작과 눈이 맞아서 위험한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좀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유부녀가 바람이 나서 인생 궤적이 바뀌었다라는 줄거리인데요. 소설의 결말은 아시다시피 가족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그녀가 열차에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안나의 행동이 좀 잘 이해 가든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을 왜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그걸 버리고 버리고 왜 위험한 해서 사랑을 선택을 했을까? 그건 뭐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우리 지금 현실에 네. 네. 모 전자 아들하고 이혼하고 네. 있는 여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이해는 안 가지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영국 소설가 서머신 몬의 달과 육펜서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달과 육펜서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달과 육펜서는 프랑스 후기인 상파 화가인 폴 고갱의 삶을 모티브로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설의 주인공인 스트릭랜드가 이제 고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릭랜드는 정권 거래소 중매인인데 아름다운 부인이 있고요. 또 일남 일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림에 미쳐서 갑자기 집을 뛰쳐나와서 싸구려 하숙집을 전전하며 그림에 몰두를 하죠. 결국 말년에는 타히티라는 섬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여기서도 평범하게 살던 주인공에게 그림과의 만남은 인생 경로를 바꾼 일대 사건이었죠. 예. 네. 아무래도 뭐 소설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사건 사고가 많고 예. 좀 극단적일수록 극적이어야. 재미가 있는 그래서 재미가 그런 걸 있는 드라마틱하다 거죠. 뭐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비극으로 끝나는 거가 아닌 건 거면 모든 소설, 영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어마어마한 난관과 문제에 늘 직면하고 네. 엄청난
고통의 수렁에 있으면서도 잘 헤쳐나와. 그렇죠. 그게 부러워. 그런 만나는 사건 사고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한 아.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소설에 나오는 사건 사고는 아무래도 좀 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지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면서 기존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즉 사건이나 사고가 인생에서 갈림길 역할을 한 셈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살면서 좀 만나는 사건과 사고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건과 사고는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약간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사고는 약간 피해야 될 것, 피해야 될 이런 것. 사건은 그런 판단 이전에 어떤 것 네. 이렇게 그죠? 생각합니다. 예. 작두님은 이걸 사건과 사고를 구분을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자유님이 나는 알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묻어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좋은 그죠? 자세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목받을 만한 뜻밖의 일. 이제 사고는 어떻게 나오냐면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이라고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사고는 뜻밖의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불행으로 해석되느냐 아닌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불행을 불러오는 뜻밖의 일이죠. 하지만 사건은 뜻밖의 일이긴 하지만 행복과 불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그죠? 제 얘기랑 거의 그죠?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한 거죠. 예. 그죠? 근데 결국 뭐 어, 일에 아는 거 맞았네. 예.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가 불행가 아닌가 이런 차이인가? 그렇죠. 근데 예, 또 대략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아닌 것 같기도 대략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건과 사고는 둘 다 인생의 궤적에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원래 서 있었을 원래 지점, 이걸 A라고 칠게요. 원래 지점 A와 그걸 만난 이후로 서 있는 나중 지점, 이걸 B라고 그럴게요. B가 서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사고는 그것으로 인해 B 지점에 서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일을 말해요. 해서 A 지점과 B 지점의 거리 차이가 당사자가 느끼는 불행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점 A에서 조금 멀어졌다 이러면 그건 좀 작은 불행이고요. 그 완전히 멀어져서 이제부터는 원래 지점으로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심각한 불행이 되는 거죠. 반면에 사건은 그것이 나를 B 지점으로 가게는 만들었지만 그 차이가 불행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원래 지점 A도 뭐 좋았겠지만 사건으로 인해 옮겨진 B 지점도 뭐 나쁘지는 않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사건과 사고 중에 어느 쪽이 많은 게 좋을까요? 일단 사고는 별로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둘 중에는 사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많은 인생은 그 사고의 횟수와 크기만큼 좀 인생이 안타깝고 불행해요. 하지만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많은 삶은 그 사건의 수와 크기만큼 풍요롭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일이 당사자에게 사건이 되느냐, 사고가 되느냐는 그 일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어떤 사람이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 명령을 받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건일까요, 사고일까요? 사건. 작두님 어떻게 보세요? 권고사직 명령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다고 너 나가라고 그래. 사건이에요, 사고예요? 여기 사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난 사고. 그죠? 다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귀던 애인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너랑 사귀기 싫어. 꺼져 이런 거예요. 그죠? 이 일은 사건일까요, 사고일까요? 이건 사고요. 이건 사건. 그죠? 근데 방금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가령 퇴직 권고를 받은 이후에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지 하면서 체념하고 불행에 빠진다 이러면 그 일은 분명 심각한 사고예요. 하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라는 명령이구나.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지금부터는 그냥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일은 당사자에게 사건에 불과한 거죠. 애인한테 결별 통보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불행에 빠져서 체념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고죠. 하지만 잠시 슬퍼하다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선다면 그 일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앞에 벌어진 일을 네.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예.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네.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사건 사고는 달라지는 거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인 결별 통보 같은 경우에는 전 이건 진짜 사고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예. 좋은 사람 만나거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 근데 퇴직도 마찬가지예요. 퇴직도 하고 나서 더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결국은 그 일의 성격, 우리가 만난 일의 성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사건 사고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당혹스럽긴 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건 사고는 둘 다 뜻밖의 일이죠. 뜻밖의 그러니까 일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급작스레 닥쳐오니 되게 당황하고 놀라고 이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뜻밖의 일을 만나더라도 그걸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현명한 사람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을 사고로 잘못 해석하여 불행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마포대교 위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예, 같은데 그쵸? 예. 그러니까 되게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그걸 사고 아닌 사건으로 해석하기는 예.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가 반드시 그 긍정 심리 뭐 이런 쪽의 하고는 좀 그렇죠. 다르죠. 것은 예,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그럼 뭐 사고를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뜻밖의 일을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해석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바로 수용과 긍정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수용이란 피할 수 없이 내 인생으로 밀고 들어온 그걸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퇴직 명령을 받았다면 그 일도 피할 수 없는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쪽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셋업이죠. 그죠? 또 두 번째인 긍정이란 그 일로 인해 생긴 변화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또 다른 삶의 가능성으로 긍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직장에서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서막이라고 긍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 가능성. 예, 뭐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수용하고 긍정하는 데는 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일단 현실적으로 예. 당장 예. 갈 데도 가만히, 없어, 예. 수입도 없어, 예. 뭐 이런 아, 문제가 있잖아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 인생이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게 그렇죠. 그건 이제 수용의 자세죠. 네. 예. 매번 닥치는 사건들이 다 처음 당해보는 일일 가능성이 되게 예, 사실은 높아. 예. 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당해서 반복적 실수를 했다. 네. 이거는 이제 지 잘못인데 예. 거의 대부분 처음 그쵸. 살아보는 인생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나타나는. 일단 그래도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모두가 다 약간 불행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불행해지는 게 사실이 아니라 불행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제가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는 게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서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논리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네. 현실적으로 퇴직해봐라 당장 수입 줄어들어서 불행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 역시 해석의 문제이긴 합니다.
세네카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자족한다. 여기서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현재 가진 것만으로도 스스로 뭐 이점이면 충분하다라면서 만족할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퇴직 이후에 수입이 줄어들면 고통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 못하는 사람 되게 많으실 텐데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요지는 뜻밖의 일을 만나서 생긴 변화를 불행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거의 사자성어가 세옹지마 뭐 이런 얘기로도 또 빗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세옹지마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그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사고를 이렇게 접하면 근시안적으로 거기에 딱 메모리 되니까 네. 불행 쪽이든 아니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하는 것이든 이라고 하는 걸 장기적으로 바라보질 못하지. 그렇죠. 그 단지 속에, 그 지점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그렇지. 불행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5년 전에 퇴직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얘기는 쉽게 하지만 예. 그 당시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또는 수용적으로 하지를 못하면 예. 우울한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불행하게 느끼게 될 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 지점에 사고로 해석해서 불행으로 해석해 버리면 시간이 지나서 사건으로 다시 변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점에 판단을 좀 유보를 해놓고 예. 그죠? 수용과 긍정의 자세로 쭉 그 사태를 맞이하면 어느 날 한 5년 뒤쯤에 5년 전에 퇴직하길 차라리 잘했어라고 해석하는 순간 과거의 그 사태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5년이 힘든 거거든. 아니요. 그러니까 그 5년에 그 5년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거나 위험해서 겁내해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년이 내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그렇지. 5년의 시작이 예. 뜻밖의 일이 나에게 닥쳐왔는데 네. 그 지점에서 어떻게 잘 해석을 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살면서 뜻밖의 일을 만나도 불행이 아니라 좀 새로운 해석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고려시대 성녀인 보조국사 진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그 땅을 딛고 일어나야지 그 땅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결국 우리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아무리 나쁜 일을 만났더라도 자신이 넘어진 지점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생긴 변화를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행복은 자신의 현재 모습, 지금의 조건을 그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자 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뜻밖의 일을 사고로 해석하는지 사건으로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예. 참 되돌아보면 뜻밖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험, 네. 그게 이제 사건이었든 사고였든 많이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고로 끝났는지 네. 사건이었는지 네. 헷갈리는 경우가 꽤 많긴 예, 하네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냥 뭐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건, 사고 뭐 이런 게 없이 좀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좋은 인생이 아닐까 뭐 이렇게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렇죠. 무미건조한 삶이 될 수 있을 것 예, 같기도 예. 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뜻밖의 사건, 사고를 잘 해석하고 새로운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예. 그 한 줄 평 부탁하겠습니다. 사건 사고에 대한 오늘 이 얘기가 쫙 좀 정리가 되신 분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닥치는 대로 살아라. 좋습니다. 오늘 좋은데요. 자, 네. 그 자유님. 사고를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지혜다. 좋습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가 많은 인생은 나쁜 것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당초의 인생 경로를 바꾸어 놓기도 하는데요. 근데 인생에서 만나는 뜻밖의 일이 사고가 되기도 하고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사건과 사고는 어떻게 다른가? 사고는 뜻밖의 일이 불행을 불러오는 경험이지만 사건은 뜻밖의 일이긴 하지만 행복과 불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많은 인생은 그 횟수와 크기만큼 불행하지만 사건이 많은 인생은 그것으로 인해 풍요롭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일이 사건이 되느냐 사고가 되느냐는 그 일의 성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뜻밖의 일을 만나더라도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과 긍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피할 수 없이 내 인생으로 밀고 들어왔다면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와 그 일로 인해 생긴 변화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또 다른 삶의 가능성으로 긍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행복은 자신의 현재 모습, 지금의 조건을 그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00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1화부터 다시 힘을 내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